64년의 슬픔을 살다 간 여인 정순왕후 송씨 이야기.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 그의 곁에는 그보다 더 길고 시린 세월을 견뎌야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선 6대 왕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15세에 왕비가 되어 18세에 남편과 영원히 이별하고 82세로 눈을 감을 때까지 64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홀로 버텨낸 그녀. 조선 왕실 여인들 중 가장 애달픈 기록으로 남아있는 정순왕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단 1년의 영광, 그리고 비극의 시작. 정순왕후는 1440년 열양부원군 송현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454년 15세였던 그녀는 한 살 어린 14세의 단종의 비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며 왕비로서의 자질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누린 왕비의 영광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혼례를 올린 지 불과 1년 만인 1455년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단종은 왕위를 숙부에게 넘겨주며 상왕으로 물러났고 15세의 왕비가 된 소녀 송씨는 16세의 의덕대비로 지위가 바뀌며 궁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왕비로서의 영광은 단 1년이었습니다. 2. 아버지의 죽음과 영원한 이별. 1457년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의 단종 복위 거사가 발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수도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송현수는 세조의 조카였던 단종의 장인이었지만 세조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1일 송현수는 경기도 과천에서 교사령에 처해졌습니다. 송현수의 처형과 함께 정순왕후의 집안은 사실상 멸문지화에 가까운 화를 입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남은 가족들은 관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해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정순왕후 역시 노산군 부인으로 신분이 낮아져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나눈 곳이 바로 서울 청계천에 있는 영도교입니다. 살아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다리. 이 다리 위에서 18의 소녀와 17의 소녀는 서로의 손을 놓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순왕후는 단종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고 단종은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시오라는 말만 남겼다고 합니다. 단종은 유배지로 떠났고 정순왕후는 동대문 밖 숭인동 산기슭의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그해 10월 단종은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졸지에 18세의 나이로 남편도 아버지도 가문도 모두 70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3. 64년의 저항. 궁에서 쫓겨난 정순왕후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세조는 그녀에게 노비와 식량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주는 도움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숭인동 산기슭 정업원에서 시녀들이 동냥해온 음식으로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길은 자줏빛 염색 장사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여인이 근처 계곡물에 옷감을 빨아 자줏빛 물을 들여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그녀의 사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나무를 팔러 갈 때 그녀에게 줄 나무를 몰래 떼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숭인동에 전해지는 여인시장의 유래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봉우리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월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전하, 그곳은 춥지 않으신지요? 배고프지는 않으신지요? 그녀가 매일 올라 눈물을 흘렸던 봉우리는 훗날 동망봉, 즉 동쪽 영월을 바라보는 봉우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녀의 생존 기간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세조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종이 즉위하고 2년 만에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종이 25년을 다스리다 죽는 것도, 연산군의 폭정도, 중종 반정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무려 64년 동안 홀로 남편의 제사를 지내며 조선의 왕들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조선 왕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살아있는 양심이자 비극의 증거였습니다. 4. 고결한 죽음과 복권.
1521년 중종 16년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로 마침내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유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단종의 정순아, 곁에 이제 묻히고 헤어져야 할 싶다. 시간이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신부는 여전히 죄인의 아내였기에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승하한 지 177년이 지난 1698년이었습니다. 단종이 국왕으로 복위되면서 그녀 역시 정순왕후라는 시호를 받고 종묘에 모셔졌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사릉이라 명명되었습니다. 사는 평생 남편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순왕후는 복권된 후에도 단종의 곁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능은 강원도 영월에 있고 정순왕후의 사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지 못한 부부. 그것이 단종과 정순왕후의 운명이었습니다. 마치며 64년의 슬픔을 살다 간 여인 정순왕후 송씨. 18세의 남편도 아버지도 가문도 모두 잃었습니다. 왕비의 영광은 1년, 슬픔의 세월은 64년. 하지만 그녀는 세조의 회유를 평생 거절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킨 강인한 저항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던 그 소녀. 자줏빛 염색을 하고 나무를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그 여인. 정순왕후는 조선 역사상 가장 긴 슬픔을 살았지만 동시에 가장 고결한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영화보다 더 기구한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